자, 2019년 4월 6일 토요일에 시행했던 국가직 한국사 문제 먼저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총평 이런 건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킬 문제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킬 문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일정 수준 이상 하신 분들은 다 맞은 학생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합격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합격권에 들어가는 분들 중에는 뭐 대다수는 거의 대부분 90점 이상일 겁니다. 영어를 뭐 100점 맞거나 하지 않은 분이라면 90점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무리 많이 틀려도 3개 이상 틀리면 그거는 이제 조금 실수를 많이 하셨거나 문제를 푸는 방식 혹은 기본 개념이 아직은 조금 덜 공부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문제씩 같이 풀어봅시다. 1번 문제. 자, 이런 1번 문제부터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라 그랬어? 우리 이런 유형 문제 한번 풀었어. 뭘 조심해야 돼? 우리는 아예 발문을 보지 않는 습관이 있어. 그래서 1, 2, 3, 4번을 보고 뭐가 내적으로 모순이 있는 게 뭐지? 근데 1, 2, 3, 4번 보니까 어때? 다 맞는 말이야. 그럼 어때? 이제 당황하는 거거든. 틀린 게 없는데? 분명히 옳은 것은 이거 보는데? 근데 차분하게 풀어야 된다고. 명심해야 돼요. 앞으로도 시험이 많이 남았으니까, 아니지 많이 남으면 안 되지. 한 번 정도 더 남았으니까. 시험이 많이 남으면 안 되는 거잖아. 한 번 정도 더 남았으니까. 올해부터 이제 지방직과 서울시가 이제 같은 날 보니까 무슨 일 하셔야 되냐면 공부하실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 어떻게 해야 돼? 겸손하게 하는 거야. 아는 거지만 풀었던 거지만 한 번 더 차분히 풀어보는 거야. 실전 가서 어떻게 해야 돼? 자신 있게 푸는 거야. 거만하게 풀어야 돼. 내가 푸는 게 답이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풀어야 돼. 안 그러면 그 자신감이 없으면 어떻게 돼? 자꾸 고치게 돼. 근데 고친 문제 중에 맞는 경우보다는 틀린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거든. 인생을 살 때 마찬가지. 대부분 다 그래. 선생도 마찬가지다. 선생도 강의 준비할 때는 겸손하게. 아는 거 좀 한 번 더 보고. 공부하는 거야. 하지만 마이크를 딱 잡는 순간 어때? 거만한 모드가 돼야 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가르친다. 뭐 이런 거만한 모드로 돌변해야 돼요. 그래야지 강의를 재밌게 할 수 있고 잘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후배 강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공부할 때는 정말 겸손하게 해야 되고 선배들한테는 정말 겸손하게. 하지만 강단에 딱 서는 순간 네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물론 뭐 저도 잘하진 못하지만 잘했으면 제가 1등 했겠죠. 1등 했으면 우리 못 만난 거야. 자, 1번, 2번, 3번, 4번이 다 맞는데 청동기 뭐라고요? 고인돌. 이런 문제는 틀리시면 대단히 곤란하다. 연천 전곡리 주먹도끼 이거 제가 뭐라 그랬어? 아슐리안식 주먹도끼라고 대단히 중요하고 미군 병사 그렉 보웬이 여자친구랑 아마 냉전 중에 아마 이걸 발견했을 거다. 뭐 이런 드립까지 쳐가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창원다오리 붓 철기잖아요. 그죠? 한자를 사용했다. 이 붓이 1988년 도로공사다가 5자로 붓이 나왔는데 이게 중국 한나라 시대 붓과 똑같이 생겼거든요. 서울 암사동에 곡물단 빗살밀토 이거 뭐야? 신석기지. 소연이 도대체 어디에서 이걸 헷갈려가지고 네 이따가 교무실로 오세요. 예. 정말 다행인 건 우리 학원이 교무실이 없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올 수가 없다는 거. 이거 틀렸다고 대표님한테 말씀드리면 대표님 머리카락을 네가 몇 개는 더 뽑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래 말씀드리지 말어. 아우 정말. 정답은 3번이고요. 2번 갑니다. 이거 여러 나라 문제잖아요. 그죠? 음력 10월에 제사 지낸다. 영고라고 한다. 끝났죠. 형옥을 중단하고 죄수를 풀어줬다. 부여입니다. 나는 10월이고요. 무천이라고 했다. 뭐야? 동해 무천책과 동무책이잖아. 동해 무천책과 동무책이죠. 그죠? 기억나야 돼. 동무책을 훔치면 종합반에 못 있다 그랬어. 어디로 가야 된다고? 단과반으로 튀어야 된다 그랬잖아. 우리 종합반한테 친구 책 훔치면 안 되잖아. 티나니까. 단과반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랬잖아. 단군, 과마, 반어피까지 외워야 되죠. 또 철자음과 여자형의 집터. 강원도 춘천이라든가 동해, 강릉 이런 데서 지금 많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까지 다 동해다. 외워야 됩니다. 지금 이번에 쉽게 나왔지만 조금 더 이제
변형해서 나올 수도 있고 심화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 오부가 있었으며 게르부가 왕위를 차지했다. 누구야? 고구려전. 게르부, 소노부, 순노부, 전노부, 간노부 5개의 영맹체잖아요. 처음에는 무슨 부가 왕이 된다 그랬어? 소노부가 왕이 된다 그랬잖아. 그죠? 그랬다가 이제 6대 태조왕부터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세습한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게르부의 왕족 또는 뭐라고요? 전왕족인 소노부, 우두머리, 또 뭐야? 왕비족인 전로부의 우두머리,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요? 특별한 칭호 주잖아. 그게 뭐라고요? 고추가. 이런 거 나오면 뭐라고요? 고구려잖아. 그지? 11회 문제 풀어보면 있잖아. 가. 정책 지배로 신지와 읍차, 신지, 견지, 불에, 읍차 있다. 어디입니까? 사만이죠. 세력이 큰 게, 제일 큰 게 신지, 작은 게 읍차. 죄를 지은 사람이 소도로 잡아가 이것도 뭐야? 사만이죠. 정답은 4번이네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면 책화, 동해 무천 책화, 노비나 소말로 배상하였다. 3번. 이거 내가 세지를 못했어. 우리 그 실전 모의고사 풀면서 이 시대 문제를 정말 한 번 걸러 한 번은 이 파트 문제 푼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10번 하는 동안 최소한 서너 번 이상은 이 파트 문제를 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냈잖아요. 묘총, 기무식 비교하는 것도 있었고, 또 뭐였어? 대외관계, 여진 관련된 것도 있었고, 정말 많이 냈다고. 이자겸, 척준경이 말하기를. 금이 예전에는 작은 날에서, 자, 금 외워야 되죠? 자, 금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또 봐. 1115년부터 1234년까지. 이게 금이고요. 자, 멸망한 건 언제, 누구한테 망했다고요? 멸망한 건 누구한테 멸망했다고요? 몽골한테 망했다고. 몽골. 13세기잖아. 13세기 이 구역에 미친놈 깡패는 누구야? 몽골이잖아. 몽골. 근데 자, 916년이죠. 우리 고려보다 2살 형이었잖아. 그래서 1125년에 망한 나라가 있지. 이건 뭐라고요? 이건 여진이 세웠던 금이고, 요거 뭐라고요? 요잖아. 요. 거란이 세웠던 요. 이 요 나라를 저격해서 멸망시킨 게 누구라고요? 금이잖아. 기억나야 돼요. 이 요 나라도 기억나죠? 정확히 10년 후에 926년에 698년부터 세워져 있던 누굴 멸망시켜? 바레를 멸망시켰잖아. 요 나라는 바레를 멸망시켰고, 금나라가 뭐야? 요 나라를 멸망시켰고, 몽골이 어떻게 했다고요? 금나라를 멸망시킨 거지. 이런 것까지 여러분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흥성하여 요와 송을 멸망시켰다.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섬기는 것이 선왕의 도인이 마땅히 우선 사제로. 이제 말해 송을 멸망시켰다는 건 과장법이고요. 요는 멸망한 게 맞아요. 1125년에 망했고요. 송을 멸망시켰다. 이런 얘기를 뭐냐면 이제 북송이 이제 찌그러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송나라가 남쪽으로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송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언제라고요? 인종 때라는 거죠. 고려 인종 때입니다. 인종. 12세기 전반의 대표적인 임금이 인종입니다. 인종 앞에 누가 있어요? 문종, 숙종, 예종, 인종이잖아. 그러니까 문종 다음에 바로 숙종은 아니야. 있죠. 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고려 중기를 대표하는 임금이 문종, 난 말이야 선종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라고요? 문종 다음에 세 사람 더 있고 뭐라고요? 숙종, 그 다음에 예종, 인종.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외우라고 했잖아. 안문숙 언니는 예능인이다. 그래서 문숙, 예인 이렇게 개념반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지? 벌써 뭐 작년인데 기억이 날 리가 없지. 인종입니다. 인종. 도평사사를 중심으로 정치를 주도하였다. 이건 도평사사는 언제만 충렬왕 때 만들어지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성리학 수용 이것도 언제야? 충렬왕 때 안양이잖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서경에 대화금을 짓게 하고 칭제 건원을 정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네. 이 개경파에 대한 반발로 이제 서경파들이 세력을 키우는 거니까 몽골의 침략에 대응하여 강화도를 천도했다. 이건 1232년이고 임금은 고종이죠. 예. 그래서 1번, 2번, 3번 대단히 평이한 문제입니다. 4번 문제. 상쾌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을 지닌 조선은
일본의 총칼 아래 민족 정신을 무참하게 유린당했다. 조선민족은 독립항쟁을 줄기차게 계속했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 제가 분명히 3.1운동 임시정부 나온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어. 아 정말 출제자 너무 성의 없이 이거 우리 정말 많이 연습했던 것 중에 하나잖아. 순서 문제, 시기 판단 문제 정말 연습 많이 했잖아. 자, 암태도수 작전이 언제야? 1923년. 자, 사실 1923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자, 암태도수 작전에는 어떤 파트에 있었던가요? 일단 위치는 국내고 목포 신안 앞바다 암태도라는 섬에서 친일지주 문제철이란 놈이 이 놈은 재처리가 안 되는 놈이지. 문제철이가 무려 80%까지 소작료를 받아 먹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소작농들이 단결해가지고 이게 이제 무슨 쟁이라고요? 소작쟁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굶어 죽자는 아사 동맹까지 만들어가지고 1년 정도 끈질기게 투쟁해서 승리합니다. 40%까지 낮췄다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똑같은 1923년 진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죠? 조선 형평사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주로 한번 가볼까요? 만주에서 1923년 무슨 일이 있었어요? 육군주만 참의부라는 게 만들어져. 육군주만 참의부는 압록강 연안이 만들어졌으며 3부 중에 하나죠. 민정 플러스 군정. 그 다음에 임시정부의 직할부대였다라는 거 외우셔야 되죠. 좀 더 가볼까요? 상하이 쪽으로 가볼까요? 상하이 쪽으로 가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상하이 쪽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 1월부터 국민대표회의가 벌어지잖아. 어디에서? 임시정부에서. 무슨 파? 창조파, 개주파 쪼개진다 그랬더니 기억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1923년이 굉장히 어때요? 중요한 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정우회 선언은 언제야? 1926년이죠. 1926년은 정우회 선언 말고 뭐 있어요? 조선 민흥회도 있다고 했어. 자, 조선 민흥회와 정우회 선언은 공통점이 뭐라고 했어요? 신간회로 넘어가기 위한 민족 유일당 운동으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1926년은 뭐 생각나요? 그래 나석주가 뭐라고요? 동첩과 식산은행에 폭탄 던진 것도 바로 1926년입니다. 또 1926년은 60만세운동이 1926년이죠. 대단히 중요하죠. 순종이 그때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60만세운동. 그리고 베이징에서도 있었죠. 조선 독립유일당 북경 촉성회 같은 게 베이징에서 1926년에 결성됩니다. 안창호 이런 사람 중심으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1927년에 뭐라고요? 신간의 결성이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그래서 1926년 여러분 생각보다 중요하고요. 또 하나 1926년 조선 총독부 건물이 10월 1일 날 완공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온규 선생은 소극적인 저항한다 그랬잖아요. 아리랑이 개봉한 것도 바로 같은 날 1926년 10월 1일이야. 그래서 조선 총독부 건물 보러 가지 말고 우리 영화 봅시다. 뭐 이런 저항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리랑이라는 영화 이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여러분 생각보다는 좀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시기 판단 문제 잘 나오니까 임병찬이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이건 몇 년대? 1910년대 1912년 독립의군부. 누구예요? 임병찬. 임병찬 하면 연관 검색어 누가 자동적으로 떠올라야 돼요? 임병찬의 스승님 있잖아. 최익현. 1906년 6월 4일 74세의 나이로 면암 최익현생이 전라도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켰잖아. 이제 임병찬도 이제 합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님을 따라서 스시마까지 갔지. 이제 스승님은 스시마에서 순국하시고 임병찬은 돌아온 거야. 돌아서 고종의 밀면을 받아서 1912년에 독립의군부. 그래서 의군은 내가 뭐로 번역할 수 있다? 의병으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랬잖아. 무슨 주의다? 복벽주의다. 그래서 1914년 무렵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하려다가 사전에 발각돼서 조직이 와야 된다. 10년대 뭘 했어? 국내 무슨 결사를 했어? 비밀결사.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3.1운동 이전에 1910년대 국내 비밀결사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꼭 외웠다 그랬잖아. 또는 뭐라고요? 독립의군 말고 1915년 박성진이 중심된 대한광복회. 이 두 개를 못 외우면 시험장 가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물론 내가 출제자라면 임병찬의 독립의군부를 내지 않았을까요? 박상진의 대한광복회를 출제했겠지. 내가 출제자라면. 그런데
그렇게 내면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조금 어때요? 그보다는 조금 한 반 계단 정도 조금 난이도를 높이겠다 싶어서 이렇게 낸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거 어때요? 맞춰야죠. 조선민립대학 기성년은 1922년 만들어지는 건데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5번. 밑줄 친 성상에 대해 편찬된 서적. 이것도 내가 이거 안 했으면 내가 진짜 나쁜 놈이야. 성종, 독수리 오영제. 기억나? 이거 뭐 누구야 이거? 형전과 호전은 이미 반포되어식 나머지는 교전. 그랬다가 세조의 뜻을 받들어 6권의 법전을 완성했다. 뭐야 이게? 경국대전이지. 1485년. 최종적으로 이제 완성된 거잖아. 성종 16년. 그럼 이게 성종이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예, 맞아. 알았어. 그러면 성종 때 독수리 오영제라고 내가 뭐라 했어? 자, 경국대전 하나 나왔고, 또 뭐, 국조, 오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 뭐, 동 그랬더니 기억나지, 그지? 동문선, 동국통감, 동구예지승남. 시험 보기 직전에 아마 내가 이거 막 연락에 했는데, 어우, 적중이야, 적중. 진짜로 1번 문제, 2번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 뉴비 초시생도 맞췄을까? 1번 문제, 2번 문제는 얼마나 기뻤을까? 그 다음부터 이제 초시생들이 이제 3번까지는 어떻게 맞췄을 텐데 4번부터 이제 멘붕이 왔을 거야. 초시생들은. 왜? 이거 공부 안 했거든. 근현대사 파트니까. 아니, 초시 때 생각해봐. 근현대사 공부 제대로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어때요? 뭐 이런 게 나오지? 어머 막 이러고 출제자가 미쳤나 봐 막 이러고. 하지만 이제 지금 보면 어때요? 이게 굉장히 되게 쉬운 문제라는 거지. 근현대사 파트 문제 중에서. 그러니까 3번, 4번, 5번 우리가 충분히 다뤘던 그런 주제의 문제란 말이죠. 동북병감은 문정 때 김종서 등이 주도해서 만든 거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전쟁을 정리한 병서이다. 동북병감 내가 이거 뭐 병감은 뭐라고요? 전쟁사를 정리한 겁니다. 나중에 문제 다시 풀어볼게요. 또 만들 거니까. 그다음에 동몽선수.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아동교육서. 이게 언제야? 중종 때입니다. 박세무라는 사람이 쓴 거죠. 동몽 뭐라 그랬어? 내가 어린아이를 뭐야? 동몽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동몽이라고 불렀어요. 좀 배운 사람들은 동몽이라고 불렀고 아닌 사람들은 뭐 애놈, 뭐 애새끼 뭐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다 그렇게 부르지 말고 뭐라고 하자? 인격을 가진 인격체로 부르자는 거야. 왜? 젊은 사람은 젊은이라고 하잖아. 나이 드신 분은 뭐야? 늙은이라고 하잖아. 근데 젊은 사람 뭐야? 애기들은 뭐야? 어린이라고 하자. 이게 뭐야? 어린이. 어린 아기들에도 뭐가 있다고요? 인격이 있다. 이게 어린이라는 거야. 그래서 어린이 날이 되는 거예요. 얘기했을 겁니다. 동몽 중종 때고요. 삼강 희시도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이거 세종 때 이건 너무 중요하다고 수도 없이 강조했던 거잖아. 이거 문제도 만들고 했던 거잖아. 그지? 국조 의례는 국가 여러 행사에 필요한 의례를 정비한 의례사이다. 얼마나 정말 너무 논란거리가 없게 만들었잖아요.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 5가지 예의 이렇게 막 써놓으면 어때요? 혹시 아닌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근데 길례, 가례, 빈례, 군례, 흉례 이거까지 알면 좋지만 이걸 모르더라도 국조 오례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쉬운 지금까지는 다 맞아야 됩니다. 자, 6번 갑니다. 이게 이제 6번이 학생들 사이에서는 좀 어려운 그나마 좀 난이도 있고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사료 문제 내가 문제를 냈어 안 냈어? 분명히 냈어. 토의제도 문제하면서 내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고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번 문제 만약에 6번 문제 같은 경우 문제를 틀린 사람들이 문제가 뭘 것 같아요? 6번 문제를 만약에 틀리셨다면 왜 틀렸을 것 같아요? 원사료 보는 습관이 안 됐을 거야. 사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논란거리가 된 줄 아세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모 선생님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필기 노트만 보니까 이런 사료 이런 문제를 헛갈리는 거야. 필기 노트를 보지 말라고 내가 안 그랬잖아. 좋은 책이라 그랬잖아. 근데 그것만 보는 건 그건 독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 원사료를 봐야지 사료를. 여기 보면 비로소 직관과 산관 각 품의 가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만 가지고 등급. 그럼 여기서 뭐라고? 관품은 논하지 않고 뭐야? 인품이지. 그래서 인품에만 집중하니까 역분전 아니냐? 에이, 역분전은 인품 그리고 뭐라? 공로와 인품이야. 근데 여기는 뭐 관품이라는 걸 이미 언급하고 있죠. 그 관품이 뭐였어? 광종 때 자색, 단색, 비색, 녹색 그러면서 공복 제정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텍스트 분석과 컨텍스트 분석이
다르다 그랬잖아. 텍스트를 보는 건 텍스트는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고 컨텍스트는 뭐야? 맥락을 해석하는 거라 했잖아. 이건 텍스트가 아니라 뭐야? 컨텍스트를 봐야 된다고. 이때는 관품과 인품 중에서 뭘 좀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았다? 인품을. 그래서 뭐의 성격을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 역분전의 성격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다. 그 얘기잖아. 이게 976년 경종 때 뭐라고? 시정전식과잖아. 우리 책에도 있지만 문제로도 내가 그대로 만들어서 보여줬어. 그걸 조금만 꼼꼼히 풀었으면 이 문제 틀릴 이유가 없는 거야. 당연히 정답은 1번이죠. 4색 공복 기준으로. 광종 때 자단 비록. 또 문제를 어렵게 내면 광종은 자단 비록이다. 자비청황이 아니고 그죠? 자비청황은 뭐야? 신라. 신라 공보이고. 문반, 무반, 자법으로 나누어 지급을 결수를 정하였다. 그렇죠. 2번 봐봐. 산관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무반 차별 대우가 개선된 거 언제 그랬어? 문종 때 뭐 경정전식과지. 자, 해보자. 자, 976년에 뭐라고요? 시정전식과고 998년에 개정전식과고 1076년에 뭐라고요? 경정. 자, 시, 개, 경이고 이게 언제라고요? 경, 목, 문이야. 자, 그랬을 때 요때 뭐가 있었어? 993년에 거란에 몇 차 침입이 있었어? 거란에 1차 침입이 있었지. 근데 막말하면 거란에 1차 침입이 무관들이 뭐 한 게 아니잖아. 서희 오빠가 가서 이빨 털어가지고 해결 다 한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뭐가 있다 그랬어? 거란에 2차도 있고 뭐야? 3차가 있는 거지. 특히 3차 같은 경우 뭐야? 귀지대첩에서 목숨 걸고 물리친 거 아닙니까? 그럼 군인들이 어떤 역할을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군인에 대한 무반에 대한 차별 대우가 개선되었다. 그죠? 이때는 직관과 산관 어떻게 한다 그랬어? 똑같은 영화를 준다 그랬잖아. 이때는 직관과 산관 중에서 누굴 더 많이 줘? 직관을 더 많이 주고 이제. 이때는 뭐라고? 누구만? 현직 직관만 준다 그랬잖아. 산관은 주지 않는다. 그 얘기잖아 지금. 경전. 둘 중 하나만 알아도 이게 경전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 전임 관료와 현임 관료 대선을 경기지방에 하나에 지급하였다. 이거 뭐야? 과전법이야. 1391년 무슨왕 때 공양왕 때 과전법. 1391년 공양왕 때 과전법이라고요. 4번 고려 건국까지 충청도와 공로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다. 이건 역분전이지. 940년 역분전. 이건 매력적인 오답은 역분전이겠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틀려도 우리는 실전 모의고사에서 따끈따끈하게 문제 풀기 불과 얼마 전에 이거 풀었다고. 정답 1번이고요. 7번. 자, 이거 봐봐. 이런 스타일의 문제 우리 몇 번 풀었잖아. 이렇게 나온다고. 근현대사 파트는 특히 뭐가? 근현대사 파트가 특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다. 시기 판단 문제. 그래서 내가 맨날 한국사 처음 할 때 뭐라 했어? 한국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 언제냐. 어디냐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작년에 나왔던 뭐 의주 같은 경우 그런 문제가 킬 문제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좀 하긴 했지만 지방지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또 연습할 겁니다. 그러나 직렬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나오는 게 뭐라고요? 언제냐라는 문제입니다. 언제냐. 그러니까 결국 4번 문제도 언제냐라는 문제잖아요. 7번 문제도 언제냐. 을미사변 언제야? 을자로 시작하면 뭐로 끝나? 오로 끝나는 거 아니야? 했잖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 개 했잖아. 4, 5, 6, 7, 8, 9, 땡. 1, 2, 3. 그거 안 했나? 했어. 이건 외울 수 있어? 무당 점집 자주 가는 친구들 다 외우는데 이게 말고 무당 들면 뭐 그리고 있잖아. 이거거든. 이게 뭐라 했어? 4, 5, 6, 7. 이게 십진법이니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고. 해봐라. 갑신정변이잖아. 그지? 갑으로 시작하잖아. 그거 뭐야? 1884잖아. 4로 떨어진다고. 을이잖아. 을은 무조건 뭐야? 5로 떨어져. 을미사변 1895. 을사조야 1905. 병은 뭐야? 병자는 1636년이잖아. 또 우리 한국사에서 병자로 끝나 시작하는 거 뭐? 병신처분 기억나? 1716년 병신처분. 숙종이 누구 편 들어주는 거? 노론 편 들어주는 게 병신처분 아니야. 그리고 1717년에 뭐 했어? 이명과 함께 뭐야? 정유 독대해가지고 경종 세자지 끌어내리려고 했었는데 실패를 끝나고 결국 어때요? 숙종이 죽으면서 경종이 즉위를 하긴 했지만 이제 왕은 서론이지만 노론이 둘러싸고 있는 그런 불쌍한 왕이었던 거 기억나지?
이걸 역전한 게 뭐였어? 신임사와 신충년과 이민년을. 기억나지, 그지? 왕세제 책봉을 받아들이자 대리청정과 요구하다가 이제 역공 맞아가지고 이제 노론 4대신 죽는 거지. 이게 신충년과 뭐라고요? 이민년에서다. 그래서 신임사화라고 한다 그랬잖아. 저거 뭐야? 정묘호란이지. 1627년. 그지? 문은 뭐야? 무호사화 1498년. 기는 뭐야? 뭐 기민년 1919년. 기후각서 1909년. 또 기후각서 있고 1609년은 뭐가 있죠? 1909년이 기후각서지. 1909년이 기후각서고 1609년 똑같은 기후년이야. 300년이니까 50년마다 60년마다 똑같은 게 돌아오니까 60년마다 60년마다 똑같아. 갑자로 시작하면 60년마다 돌아온다고. 그래서 네가 태어난 갑자가 다시 돌아왔다. 그게 뭐야? 환갑이라 그랬잖아. 그래서 기념잔치 주여 세상에. 넌 그때 없었나 보다 했는데 아니 뭐 엄마 아빠 환갑잔치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 박치고 노래해야 될 거 아니야. 자기가 태어난 그 갑자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환갑이라고 하는 거야. 환장하겠네 진짜. 기후약조도 있잖아. 1609년에 기후약조. 이건 임진왜란 끝나고 광해군이 어떻게 한다. 부산포를 다시 어때 개항을 하고, 그죠? 세견선 20척과 세사미도 백두 뭐 기억나지, 그지? 그거 경은 뭐야? 1910년 경술국치도 있고 1680년 경신 환국도 있고 많지 뭐. 1871년 뭐 신미 양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임진왜란 1592년, 이모군란 1882년, 개유정난 1453년. 그래, 개짜로 시작한 거 또 많지. 그래, 개의약조 1443년. 그래. 이렇게 되게 돼 있다니까. 자, 을이잖아. 을은 무조건 오겠지. 을미사변이니까 어때요? 을미사변이 1890년대라는 건 알겠지, 설마. 그럼 1890년대면 을이니까 뭐야? 오. 을사주야. 똑같은 을이니까 딱 10년 차이지. 그러니까 뭐야? 1905. 13도 차이고 서울진공기역전. 1907년 12월 달에 모여가지고 1908년 1월 달에 서울로 쳐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정미의병이잖아. 그러면 시전상일 유시로 황국중앙총상회. 와, 이거 틀린 친구들도 있던데 진짜 이거는 틀리면 안 되는 게 힌트가 있잖아. 황이잖아, 황. 황은 왕이 아니야. 황은 왕이 아니라고. 왜 왕국이 아니고 이제는 뭐야? 황국이잖아. 그래서 황국 뭐도 만들어지고 협회도 만들어지고 황국중앙총상회. 황국 딱 들어가면 적어도 무슨 제국 선포한 이유인 거야? 대한제국 선포한 이유인 거야. 근데 대한제국 선포가 1897년 10월 12일이거든. 10월 12일이나 되어야지 이제 원구단에서 황제 즉위식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황자가 들어가려면 이런 단체를 만드는 게 97년이면 빡빡하지. 10월 12일이야 대한제국을 선포했으니까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잖아. 그럼 이 황자가 들어가는 단체는 언제? 그 다음에야. 그래서 황국협회, 황국중앙총상회 전부 다 뭐라고요? 1898년에 또 하나 있어. 또 뭐 했을까? 황국도 있지만 황성도 있을 거 아니야. 왕성이 아니지 이제 뭐야? 황제가 사는 성 아니야. 황성. 그게 뭐? 황성신문. 또 황제라고도 하잖아. 그래 뭐라고? 제국신문. 그렇지. 황국이나 제국이나 의미가 똑같잖아요. 그지? 그래서 황성신문, 제국신문, 황국중앙총상회, 황국협회 전부 다 뭐라고? 1898년이라고. 이것도 개념만 할 때 했어. 네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럴 뿐이야. 나는 다 했어. 똑같이 했어. 똑같이. 증거가 있잖아. 그지? 이 촬영 이렇게 정말 잘했어. 증거가 있다니까. 이거 형님 시간 나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탁한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유튜브로 편집해서 적중적중적중 올리면 아무도 안 보겠지. 내가 혼자 가서 막 좋아요, 막 구독, 막 이러고 적어도 몇 표 나온다. 우리 아가들도 다 이게 핸드폰 다 있고 계정이 다 있기 때문에 내가 강제로 시키면 좋아요 눌러 그러면 우리 아들은 투덜투덜하면서 눌러요. 아빠 영상 올라오면 무조건 좋아요 눌러. 왜? 막 이러면서. 하지만 뭐 초콜릿 하나면 충분히 누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신민회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 신민회는 1907년이고 백오이 사건은 1911년이잖아. 그러니까 둘 다 어때요? 가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 신민회 만들어지는 것도
배구인 사건으로 와야 되는 것도.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의 방공령 1889년입니다. 그러니까 방공령이 문제가 된 건 89년과 90년 방공령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나 일제 황무지가 보안해 보국 안민의 보안해 언제라고 1904년이라고 이거 몇 번 얘기해. 자, 1904년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우리가 1904년 1월 달에는요.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국외 중립선언부터 합니다. 1월 달에 무슨 전쟁 터지기 직전에 러일 전쟁 터지기 직전에 국외 중립선언 한다 그랬잖아. 근데 일본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먼저 선전포고 없이 2월 8일 날 리순에서 먼저 러시아 군대를 공격하고 2월 9일 날 인천 앞바다에 또 러시아 군대 공격하고 2월 10일 날 뭐 한다고요? 선전포고 하거든. 이것도 기출문제 나온 적 있잖아요. 순서로. 또 2월 23일 날 뭐야?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고 강요하는 거고. 외워야 되죠. 그리고 5월 달쯤에 뭐 한다 그랬어? 대한 시설 강령. 일본 강요회에서 앞으로 대한제국을 이런 식으로 몰아가자. 접수하자라는 거 로드맵을 밝힌 거잖아. 그리고 이제 나가모리라는 놈을 앞세워서 뭐 한다고요? 황무지 개강권을 요구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보국 안민의 무슨 회? 보안회가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이제 7월 달에 이제 러일 전쟁 취재하러 왔던 베데라하고 양기타하고 뭐야? 대한 매일신보도 만들었고 또 뭘 만드는 거야? 보안회와 이제 보안회와 싸워야 되니까 일본 놈들이 뭐야? 친일파단체 무슨 데도 만들고 일진에도 만들고 8월 달에 뭐야? 제1차 한일협약. 누가 온다? 고문 온다. 스티븐스. 또 뭐야? 메가타. 이 메가타론이 와서 전한국 없애버리고 있대. 그리고 1905년을 만다. 화폐 정리사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904 이거 외워야지. 정답은 그래서 1번이란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8번 갑니다. 가왕대 대한사실로 옳은 것은 가는 누구야? 이거 진짜 수도 없이 했다 이거. 흑수말갈, 깜장말, 다크호스, 흑수말갈, 흑말. 당나라와 통하려고 하자. 군사를 동원 흑말을 치게 했다. 일본의 사신 고재덕 등을 보내. 힌트잖아. 일본 사신 성을 이름을 왜 써줄까? 고시잖아 지금. 옛 고구려 땅을 회복하고 부여의 옛 습성을 지니고 있다. 강국임을 잡아야 했다. 무슨 왕이야? 무왕이지. 그래서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기억나. 일본과 국교를 재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727년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무왕은 이름이 뭐죠? 대무예잖아요. 대무예. 문왕은 이름이 대문예고. 알아야 됩니다. 자, 국호를 진국에서 발해로 바꿨다. 누구야? 대조영이야. 대조영. 고왕. 알죠? 698년에 뭐라고 했어? 진국이라고 했잖아. 진. 그랬다가 언제? 713년에 뭐라고? 발해? 이때는 뭐야? 발해? 군왕에 봉이 진다 그랬잖아. 당나라가. 그랬다가 762년에 어떻게 한다? 발해? 국왕으로 봉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기억나요? 국왕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 여기 무슨 일이 벌어졌으니까? 안사의 날이 벌어졌으니까. 요게 무슨 왕 때고, 요거 무슨 왕 때고? 문왕 때고. 요거 뭐라고? 고왕 때고. 대조영 때. 신라는 급찬 숭정을 발해 사신으로 보냈다. 모르셔도 됩니다. 요거 이제 헌덕왕 때죠. 이게 이런 건 있잖아. 본질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지? 상관없다니까. 하지만 이게 틀렸다는 거 쉽게 알 수 있어. 왜? 무왕 때까지는 어떻게 한다? 발해하고 신라하고 어때요? 그렇지. 당과 발해가 대립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당나라에 살인 청부를 받아가지고 성덕왕이 어떻게 했어? 똥침을 했는데 무려 10만 명 군대 동원해가지고 기억나잖아. 근데 추워가지고 5만 명 얼어 죽고 유턴해서 와이리춤 내리고 내려갔다 그랬더니 기억나잖아. 그러니까 사이가 좋을 리가, 자신 보낼 리가 없지. 이건 헌덕왕 때입니다. 9세기 헌덕왕 때. 발해도 이때 좀 혼란스러웠지. 선왕 전에. 9세기 초반이거든요. 헌덕왕인데 헌덕왕 때는 여러분 알아야 될 게 딱 하나가 있어. 822년 뭐야? 김원창의 날. 대흥인의 독자 이건 누구야? 문왕이지. 무왕은 뭐라고요? 인안이잖아. 무왕은 인안이고요. 대흥보력은 뭐? 그러니까 무왕은 인안이고 대흥보력이 뭐야? 문왕 때잖아. 장문유가 당의 등주, 떵조를 공격했다. 그렇죠. 여러 번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장문유를 시켜서 떵조 공격했고 본인도 어떻게 한다? 이건 732년에 있었던 일이고 당신은 733년에 직접 군대 끌고 요소적을 공격하기도 했지. 무서운 형님이라고 했잖아. 정답은 4번이고. 9번. 다음 전투를 이끈 한국인 부대. 자, 이거 우리 뭐 할 때 배웠어? 한중 연합작전 할 때. 자, 기억나야 돼. 요게 자, 조금 가봅시다. 일단 참, 정, 신부터 일단 한번 가보자고. 이게 23, 24, 25라 그랬잖아.
그러면서 내가 요건 특징이 있다 그랬지. 압록강 바로 연안이었고, 요건 뭐야? 남만주 쪽이고, 이거 뭐라고요? 북만주 쪽이다. 위치 파악하라고. 첫 번째. 두 번째 특징, 얘는 뭐라고? 임정 직할부대고, 요걸 뭐라고요? 최대 규모이고, 요건 이제 자유시 참변 이후에 내려온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그랬잖아. 여기 중심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외워야 돼. 누구야? 지청천이야. 여기는 누구라고요? 김자진이라고 했잖아. 외워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얘들 태클 거는 게 무슨 협정 딱 나와? 니스야 협정이 딱 나오는 거 아니야. 1925년 6월 달에. 그래서 어떻게 타격을 받는다 그랬잖아. 요거 있고 또 하나 뭐야? 국공합작의 영향도 받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민족 유일당 운동 벌어져서 남만주는 뭐라고요? 남만주는 뭐라고? 국민부로 통합이 되고, 북만주는 뭐라고요? 혁신의회로 통합이 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이때 뭐 그 단체 중심으로 하자는 그 협의회파와 개인 중심으로 하자는 뭐야? 촉성회파로 나눠져. 이거까지 가면 참 조금 더 심화되는 거야. 근데 합격생들이 이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1928년 12월 달에, 1929년 4월 달에, 여기 뭐야? 남만주, 여기 뭐야? 북만주 만들이죠. 하지만 요 무렵에 이제 뭐 하자? 이제 당을 만들어서 이당 치고 당의 형태로, 정부 형태로 있으니까 너무 파벌 싸움이 심하더라 이거. 그래가지고 이당 치고 이래가지고 이쪽 편은 어떻게 한다 했어? 조선 혁명 당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여기는 어때? 빼졌다. 우여곡절 때 한국 독립 당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아래 군사주의 한국 독립 뭐라? 군이고, 여기는 조선혁명 군이 있다 그랬잖아. 여기 이끌던 장군이 누구야? 양세봉 장군이고, 여기 누구라고요? 지청청 장군이라고 그랬던 기억나지? 그러다가 딱 뭐가 터져 이게? 1931년에 무슨 사변 터져? 만주 사변 딱 터지면 이제 한중 연합작전 한다 그랬잖아. 여기서 누구랑 손잡아? 히읗이니까 뭐야? 호로군. 중국의 호로군. 흐흐. 지청천 지독한 장군. 지독한 장군이 흐흐 하면서 어떻게 한다? 쌍사자를 타고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뭐 동경성 이런 거 있고, 여기는 뭐라고요? 의용군과 손잡고 뭐 한다? 영릉가, 그리고 뭐야? 흥경성 이런 데서 승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세봉이 총사하는 건 뭐야? 양조혁이잖아요. 양조혁. 양조혁 지독한. 왜 해야 되지? 양조혁. 양조혁이고 지독한. 지독한은 뭐야? 지청천이 뭐라고요? 지독한 거꾸로야. 한국 독립군. 한국 독립군은 지독한. 지청천. 지독하니까 쌍사자를 타고 애들 때리겠지. 쌍사자를 타고 애들 때리면 얼마나 많이 아프겠어. 실은 말고. 미사협정 1925년 얘기했고, 한독당의 산하부대로 동경성 전투, 그렇죠? 쌍성보 사조하자, 대전자령, 동경성, 경박호 뭐 이런 전투까지 외워두시면 더 좋고,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했다. 자, 조선민족전선연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창설해. 언제야? 1938년 어디에서? 한커우에서. 1938년 한커우에서 뭐? 조선의용대. 조선의용대. 한커우 조선의용대. 한커우에서 조선의용대.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한의대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던데 뭐 마음대로 하시고요. 지난번에 수업 시간 했는데 우리 소희 남자친구 이름이 조민혁이어서 이렇게 하기도 하죠. 외워야 합니다. 뭐 어떻게든 외워야지 뭐 어떡할 거야. 자, 10번 갑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10번. 자, 이 문제. 자, 이거 언제야 이거? 거의 유일한 조선 후기 문제네요. 조선 후기 뭐 나왔어? 역시 경제가 나온 거지. 자, 1번. 신해 통공을 반포하여 6.2 전에 금난 정권을 폐지했다. 뭔 개소리. 금난 정권 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있잖아. 6.2 전은 제외하고.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야. 나머지 다 맞아요. 인삼과 담배가 대표적인 상업작물, 그죠? 담배, 고추, 호박 이런 전부 다 뭐야? 상업작물 재배한다. 무시, 뭐, 강진, 고구마. 고구마는 감저보, 감저, 신보에서 제보법을 기술화했다. 이게 이제 감저니까 감자 아니냐 막 이러고 뇌피셜 돌려가지고 고구마 재배법입니다. 맞아요. 감저보는 영조 때고요. 감저, 신보는 이제 신보니까 영조 다음이겠지. 영조 다음에 순조 때입니다. 다음에 리을. 반농사에서는 이게 무슨 법이야? 견종법이지. 농업생산, 반농사 농업생산 받을 경우에 뭐야? 견종법이잖아. 고랑 파종법이잖아. 이랑이 파종하는 게 뭐야? 농종법이고 고랑이 파종하는 게 견종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칠판만 지우고 계속 할게요.
칠판 치고 칠판이 없잖아. 자, 11번 보겠습니다. 단군에 대한 인식을 설명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어요. 정말 문제 풀 때도 얘기했고 내용 정리할 때도 얘기했고 고조선 관련 문제가 나오면 결국 막판에는 두 가지로 압축되는데 하나는 연표 정리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기록 관련된 문제다. 그래서 가장 쉽게 나오는 건 삼국사기냐 삼국유사냐 최초 기록이 뭐 이거부터 시작해서 이승의 제왕음기 삼국유사 공통점 둘 다 무슨 항대 충렬항대 아닙니까? 원나라 간섭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니까 독립해야 되니까 우리 민족의 뿌리를 찾아야 된다. 왜? 그 이전에 고려 초에는 고려 계승이 강했지만 고려 중기쯤 되니까 어때요? 고려 계승은 박살나고 김부식이 뭐야? 삼국사기를 통해서 신라 계승을 내세웠잖아. 하지만 그게 오래가진 않았지. 왜? 무신직권기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김삼이 효심 어디 계승? 신라 계승이지만 또 어디요? 최강수 같은 경우는 또 뭐야? 고구려 계승도 주장하고 또 뭐야? 백제 계승도 주장하고 막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야. 그러다가 어때요? 식민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우리가 하나를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누굴 찾을 수밖에 없어? 최초로 단군을 찾을 수밖에 없다. 1번 너무 당연하고 홍만정의 동국 역대 총목은 단군 정통론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 요거는 기출문제 선지를 거의 그대로 다시 한번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익혀두셔야 되는 거고요. 정답은 명백하잖아. 이번 시험의 특징이 이거야. 애매한 선지가 있긴 있지만 정답은 정말 명백하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동명왕표는 단군 공관. 그럼 동명왕이 단군이야? 이게 보면 동명왕표에서 말 동명왕이 건국 이야기 쓰는 거지. 주몽에 단군을 왜 다루고 있어? 그거 아니라고요. 또 하나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 충렬왕 때 들어서 최초로 뭐를 이제 우리 민족의 시조로 본다고요? 단군이잖아. 그러니까 이 교본은 뭐야? 아직 동명왕편 쓸 때는 아직 뭐라고요? 무신집권기란 말이야. 최충원이 권력 잡기도 전이야. 이건 1193년 무렵이니까. 최충원이 1196년에 권력 잡거든요. 그러니까 무신집권기였다고 아직은. 최씨 정권 전이라고. 몽골과 싸우기도 전이라고. 김희동 교수는 조선건국을 4252년 뭐라는 뜻이야? 단기라고 단기. 그럼 뭐 하면 돼? BC 2333이니까 빼봐. 2333 빼면 뭐가 나와? 1919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해방후에도 단기를 썼다니까. 내가 연호 정리하면서 한번 해주잖아. 해방후에도 단기 계속 썼어요. 그랬다가 1962년에 박정희가 서기를 쓰면서 그때부터 서기 쓰는 거야. 그 전까지 단기 썼다니까. 기억나잖아. 광무했고 다 뭐야? 융의했고 나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일본 연호를 쓰는 거야. 일본 천황 연호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해방 후에 다시 뭐라고요? 단기를 쓰는 거고 1962년부터 이제 서기 체제를 바꾼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12번. 제 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블라블라블라블라. 다 필요 없고 마지막에 첫머리에 뭐야? 기이 왕력. 기억나지? 삼국유사는 9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이와 왕력 파트가 뭐랬어? 역사 파트라고 했잖아. 나머지 뒤에 뭐야? 탑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불교 문화 관련 파트고 승려니까. 그러니까 기2편에 실려있다. 이게 뭐라고요? 삼국유사지. 자, 불교 승려의 전기를 수록한 고승전. 이게 뭐야? 각fun의 해동 고승전쯤 되겠지. 1215년 고종 때. 교종 입장에서 정리한 거고요. 불교 중심의 고대 민간설화수록. 이건 정말 너무 쉬운 문제고.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 정리다. 뭘 것 같아?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정리한 책은 여러 개가 있는데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편년체로 썼다. 이건 뭐야? 최초의 관찬통서다. 이게 동국통감이야.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강목초로 정리했다. 이게 뭐야? 동사 강목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유교적 사관학과에서 기전체. 자, 합리적 유교사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삼국사기지. 정답은 2번이고요. 13번. 자, 이건 정말 쉬운 일이지.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은 무조건 뭐야? 순서 묻는 문제다. 이번에 순서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문제를 대충 만들었다는 뜻이지. 쉽게 만들었다는 뜻이야. 전주화약이잖아. 전주화약은 1894년 5월 7일. 전주화약입니다. 농민이 환토현에서 감영군을 격파했다. 이게 뭐야? 황토현 전투지. 황토현 전투는 몇 차 분기 때? 1차 분기 때잖아. 황토현 전투. 그 다음 뭐야? 장성 황룡촌 전투. 이게 다 4월 달에 있었던 얘기지. 고부군수 조병갑이 만석불에서 수세를 강제로 거뒀다. 이게 고부 농민 봉기의 배경이 되는 거고요. 안핵사 이용태가 농민을 동학도로 몰아 처벌하였다. 이게 뭐야? 1차 분기의 배경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답은 4번이죠. 남북접근이 논산 합류해서 연합군 행사했다. 여기 이제 2차 봉기니까 정답은 당연히 4번이고 14번 가. 또 자 구조소경 누구야? 신문왕이지. 대공의 나는 뭐라고요? 대공의 나는 해공왕 때입니다. 대공 또 뭐야? 96 각간의 난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요? 김지정의 난. 김지정의 난 때 어떻게 한다고요? 김양상이라는 사람이 김경신하고 손잡고 어떻게 한다고요? 김지정도 죽이고 아마도 해공왕도 죽이고 지가 왕으로 죽게 하는 거지. 그게 무슨 왕이야? 선덕왕이잖아. 780년. 이름이 외우기 좋다 했잖아. 선덕. 느낌이 막 여성스럽잖아. 그래서 이름도 어때요? 여성스럽잖아. 김양상씨. 아니 나도 나름 외우는 아니 뭐 내가 지금 뭘 이렇게 막 박근혜처럼 프롬프트 띄워놓고 해설 강의 하는 게 아니잖아. 뭔가 이런 걸 다 집어넣으려면 뭐 나름 외우는 방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외워두면 되게 좋다니까. 그 김양상 씨가 선덕 왕으로 즉위하잖아. 그리고 5년 만에 죽거든. 785년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왕이 누가 되고 싶었는데 김주원 씨가 다음 왕이 되고 싶었잖아. 근데 누구한테 김경신 씨한테 왜 즉위하는 날 알천 냇물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넘지를 못해가지고 못했잖아. 그래서 인터셉트 한 거 아니야 김경신 씨가. 그래서 어떻게 상대편으로부터 원성을 많이 들었다. 무슨 왕이 됐다고? 원성왕이 된다고. 그 김주원 씨 아들 누구야? 김헌창 씨가 822년 헌덕왕 때 반란일으켰던 거고 그의 아들 김범문 씨도 825년에 또 반란일으켰다가 집안이 어떻게 합니다. 육두품으로 강등되고 막 이랬던 거 기억나지 그지? 해설 강의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자, 백성들에게 정전 초를 지고했다. 그죠? 누구야? 성덕왕이잖아. 성덕왕 당연히 신라 중대를 대표하잖아. 성덕왕, 경덕왕, 그죠? 자, 신라 중대를 대표하는 임금은 신라 중대 시작은 누구야? 태종 무예랑 김춘추고, 그 다음 뭐야? 문무왕이 통일을 완성했고, 그 다음 뭐야? 신문왕이 전자왕권을 확립했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덕왕, 경덕왕. 마지막 문 닫은 게 누구야? 해공왕. 뭐 그 사이에 뭐 효소왕 이런 사람이 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자, 동시전은 누구야? 지증이잖아. 진대법은 누구야? 179년부터 197년까지 제위했던 누구야? 고국 천황이죠. 2세기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청주 건호현으로 국학생의 노급상환. 이건 소송왕 때야. 신라 하대야. 799년 소송왕 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것도 내가 한번 했어. 뭐 할 때 했어? 노급은 개인에게만 지급되는 게 아니라 관청에게 지급되기도 했다라고 했잖아. 우리 교재도 다 있었고요. 정답은 당연히 몇 번이야? 1번입니다. 4번이 정확히 언제인지를 몰라도 얘기했잖아. 정답은 명백하다니까. 정답은 1번이야. 15번. 이 문제가 제일 학생들 입장에서는 까다로울 수 있었어요. 학생들 입장에서. 자, 봅시다. 우리가 했는지 아닌지 보자고. 1번. 개성의 경천사 십층탑은 원의 석탑을 본떠 만들었다. 맞잖아. 원나라 뭐 제가 얘기했잖아. 이게 특징이 뭐였다 그랬어. 화강암이 아니라 했잖아. 뭐라고? 대리석이라고. 그래. 그리고 1번이 원의 탑을 본받아 만들었고, 일본이 너무너무 이 탑을 탐을 내가지고 못한다 그랬어. 훔쳐가기도 했다 그랬잖아. 탑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100조각 넘게 잘라가지고 훔쳐갔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신다 그랬어. 일본 여행하셨고 우리보다 훨씬 낫다 그랬잖아. 일본 여행까지 갔다 오셨고 국립중앙박물관 메인 로비에 천장 뚫고 지붕 뚫고 하이킥하고 계신 분이 바로 이분이라고. 너 안 가봤지 거기? 아, 남친 나쁜 놈. 전화번호 나한테 줘봐. 아니 거기를 안 가고 무슨 데이트를 해. 공시생이랑. 다음 데이트는 꼭 거기 가세요. 인증샷 찍어서 나한테 보내. 남친 사진 모자이크하고. 이거 내가 수도 없이 강조했어.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몇 번을 얘기한 건데 이거. 두 번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주심포 건물이다. 야,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주심포. 고려 후기는 거의 다 뭐라고요? 주심포라 그랬잖아. 또 뭐 안동에는 봉정사 극락전이라든가 수덕사 대웅전 전부 다 뭐라고요? 주심포라 그랬잖아. 반면에 서광사 응진전 이런 거 뭐라고요? 다포양식. 기억나지, 그지?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맞는 거잖아. 그럼 1번, 2번 맞았지. 그럼 3번, 4번이야. 4번 볼게. 김제 금산사 미륵전은 닫힌 건물이나 내부가 하나로 통한다. 기억 안 나?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항전, 금산사 미륵전 전부 다 뭐야? 17세기를 대표하는 건축물이고 얘는 뭐예요? 겉에서 뭐 어때요? 닫힌 건물이고 내부는 전부 다 하나로 뻥 뚫려 있는
통짜 건물이라고. 내가 정말 여러 번 얘기했거든. 아 정말 그거 정말 잘라가지고 이거 진짜 영상 만들어야 돼. 그래서 3번이 뭔지를 몰라도 정답을 맞추는 데는 우리는 맞아야 돼. 그리고 3번 봐봐. 부여 정림사 조총사변은 백제 무왕의 왕후가는 사리기가 발견됐다. 잘 모르겠지. 근데 무왕이잖아. 무왕은 어디로 천도로 시도한다 그랬어? 익산이라 그랬잖아. 무왕과 관련된 곳은 어디라고? 익산이라니까. 익산. 이건 뭐라고?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관련된 거야. 특히 백제 딸 너는 알아야지. 넌 백제 딸 아냐. 백제 딸이 이걸 모르면 어떡해. 전 남친이랑 여기 놀러 갔을 거 아니야. 부여 정림사지도 가고 막 익산 미륵사지도 가고 그랬을 거 아니야. 전 남친이랑 현 남친이랑 갔어? 알았어. 이제 가면 제발 그런 거 좀 읽어보고 그러라고. 그리고 그래서 이거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히.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뭐야? 소거법으로 풀 수밖에 없잖아. 여러분 입장에서는. 소거법으로 풀었을 때 1번, 2번, 4번이 너무 명백하게 맞아요. 어디 틀린 데가 하나가 없잖아. 그러니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볼 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좀 양보했을 때 하나 정도. 또 하나 더 양보할 수 있는 건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으니까 하나 정도 더. 알고도 틀리는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2개 정도를 보는 겁니다. 근데 더 많이 틀리시면 좀 곤란하죠. 16번. 이거 여러 번 얘기했죠. 이거 뭡니까? 서원이잖아. 서원. 지방에 9년에 있던 유일한 관악. 이거 여러 번 얘기했잖아. 서원과 향교가 사립학교냐 관악이냐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보내느냐 마느냐 대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몇 번을 연습했었잖아. 우리가. 향교지. 선비와 평민자에게 천자문 가르친 뭐야? 서당이잖아. 성적 우수자는 문과의 초심현재. 이건 성균관이고요. 성균관. 이런 거 익혀둬야 돼. 학문연구와 선현제사 사설교육기관. 봐봐. 그리고 서원은 뭐라 했어? 교육과 뭐라고요? 제사. 그리고 뭐야? 사립. 이 3가지가 키워드잖아. 정답은 4번이고요. 17번. 진짜 이 문제 틀리면 정말 난 너무너무 서운하지. 왜? 이런 비슷한 유형을 몇 번이나 했고 내가 여러분 자 조일무역규칙이라고 처음에는 했다. 그런데 1883년에 고칠 때 조일통상장정 개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원래는 조일무역규칙이었던 걸 조일통상장정이라고 부르는 교수들도 있다. 그래서 2가지를 다 익혀줘야 된다 그랬잖아. 그리고 기억나? 1883년에 이건 좀 써야 돼.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 개정할 때 이 개정된 거 3가지를 알아야 되지. 첫 번째 뭐라 했어? 최혜국 대우를 뭐 한다고요? 인정을 해주는 거지. 2번째 뭐라고?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대신 우리가 관세를 거둘 수 있게 된 거라 그랬잖아. 그리고 3번째 무슨 령? 방, 공, 령의 규정을 어떻게 한다고요? 설정을 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때 방공령 규정이 나왔다는 얘기는 조일무역규칙에서는 뭐라고요? 양국의 무제한 유출을 허용했으니까 이걸 이제 고치는 과정에서 나온 거잖아. 또 하나, 여기 1883년인 이유는 1882년 4월 달에 뭐 조, 미, 수호, 통상주야. 이것도 몇 번 얘기했어. 요 전에 뭐야? 1880년에 뭐가 있었어요? 2차 수의사 김홍집에 뭐야? 조선책냐야. 그래요. 그에 영향받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미국과 국교를 맺게 되는 거고. 그리고 6월 달에 뭐 한다 그랬어? 그래, 이모군란 터지는 거고. 7월 달에 뭐야? 조일, 수호조규, 속약, 재물포주약 있고, 8월 달에 조청상민, 수육무역장정. 이 순서까지 우리 다 외웠잖아. 그래서 1번 이게 뭐라고요? 조일통상장정 또는 뭐라고요? 조일무역규칙인 거고, 가는. 나는, 그치, 최초로 최국대우, 거중조정. 이거 뭐야? 조미수호, 통상조. 1번 문제.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 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거 틀리면 소희가 맞출 정도였으면 진짜, 근현대사 진짜 잘 공부 안 했는데 맞췄잖아. 와, 다 내 덕분이야, 진짜. 자, 18번. 동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제 스타일대로 사는 인간이니까. 18번 이게 누구냐고 묻지도 않았어. 누구냐고 물어도 우리 알아야 돼. 누구야? 율곡이지. 뭘 보면 알아? 성악지교 하나만 딱 보면 아는 거지. 자, 왕명출라 왕의 비서기관 승정원이지. 사관원이 무슨 비서기관이야. 간쟁하는 곳이지. 자,
니은 3, 4의 관리 추천하는 권한 사과는 2조 좌랑. 정랑과 좌랑 합해서 뭐라 했어? 2조 전랑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정랑과 좌랑을 합해서 2조 전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맞는 이제 2조 전랑이라는 얘기야. 정답은 당연히 2번이고요. 자, 승정원은 뭐야? 국왕 비서지. 왕의 정책을 간자하고 관원의 비행. 왕의 정책을 간자하는 건 사관원이고 관원의 비행을 감찰하는 건 사헌부죠. 이건 양사가 하는 일이고요. 리을 서적 출판 간행 이거 당연히 뭐야? 교수관이 하는 일이고요. 홍문관은 학술 자문기구죠. 또 뭐야? 경연을 주관하는 게 홍문관이죠. 이거 문제만 풀지 말고 동호 독서다에 머물면서 동호문다 이것도 알아야 되고요. 만원봉사 이것도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성학지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음 19번. 이 문제는 뭐 진짜 뭐 유교 구신론이잖아. 유교 구신론. 썩어 빠진 성리학 말고 실천적인 양묘학을 중심으로 조선 유학을 개혁하자는 거잖아. 1909년 박은식이잖아. 1번 이거 누구야? 정인범. 정답은 당연히 2번이고 3번이 누구야? 김구지. 주석 부주석 체제 하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주석을 역임하였다. 그럼 주석 부주석 체제는 몇 차기현이야? 5차기현. 4차기현은 뭐? 주석제. 5차기현 주석 부주석제. 또 해봐야 돼. 자, 해보죠. 또 나올 수 임시정부 또 나올 수 있다니까. 1919년에 4월 달에 임시헌법 만들었잖아. 그죠? 그래서 올해부터 바뀐 게 뭐라 했어? 4월 13일이 아니라 뭐야? 4월 11일을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로 하는 거잖아. 그랬다가 이제 통합을 하는 거지. 상하이에서 한성정부의 법통을 개성하고 대한국민회를 흡수통합하는 거지. 그래서 대한국민회는 해체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한다? 1919년에 1차 개헌을 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국무총리제에서 뭐로 바꾸는 거야? 대통령제로 바꾸는 거야. 그랬다가 1925년이죠. 2차 개헌을 하는 거지. 왜? 이승만은 탄핵되고 두 번째 대통령 박은식이 취임한 다음에 국무령 중심의 내각제로 개헌을 하는 거잖아. 그랬다가 1927년에 어떻게 한다고요? 3차 개헌. 이거 뭐야? 집단 지도체제로 개헌하는 거지. 이게 제일 오래가 1940년까지. 이제 4차 개헌에서 4차 개헌이 뭐라고요? 주석제. 1944년에 이제 5차 개헌하고 이 5차 개헌이 뭐라고? 주석, 부주석제. 그렇게 외워두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하니까. 독사실론에서 민족 1908년입니다. 대한매일신보에 연재했던 역사 이론, 사론이 바로 독사실론이고요. 민족을 역사서술의 주체로 설정하고 4대주의를 비판했던 누구야? 신채우지. 20번. 봐. 내가 뭐라 그랬어. 1945년부터 1948년 사이는 이거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은 뭐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많다고 1순위가 뭐랬어? 순서를 했잖아. 그 다음에 2순위는 인물학습이고요. 3순위로 사료 공부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공부하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순서 묻는 문제 그대로 나왔잖아. 봐봐. 좌우합작 7원칙 언제야? 1946년 10월 4일이야. 조선 건준 이거는 해방되는 바로 그날 45년 8월 15일 해방되는 바로 그날 원래는 조선 건국 동맹이었던 거야. 여운형이 자기 집에서 사람들 끌어모아서 조직을 만들면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건준으로 개편하잖아. 그 다음에 모삼 이건 뭐야? 1945년 12월 달에 모스크바 3상회 미국, 영국, 소련 세 나라 외무장관 모이는 거지. 김구, 김규식 남북협상 1948년 4월 달에 남북협상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48년 2월 달에 유엔 소총회에서 가능한 지역에서만 총선거 실시하자. 이게 뭐야? 분단이 코앞에 온 거니까 김구가 이 무렵에 김구가 뭐 한다 그래서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하는 거고 이제 남북협상 제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서가 뭐야? 나, 다, 가, 라. 굉장히 쉽게 나온 겁니다. 이 시기 문제 치고는 굉장히 쉽게 나왔고 문제가 이걸 어렵게 내면 조금 더 어렵게 내면 복잡하게 섞을 수 있는 순서도 많지만 정치 세력을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지죠. 안재홍 같은 경우가 뭐 만들었다? 국민당 만들었고 여운형은 나중에 뭐야? 인공이 실패한 다음에 인민당 이런 거 만들었다 뭐 이런 것들 나오면 굉장히 복잡해지잖아.
민족자주연맹은 누구야? 김규식이고, 비상국민회의 이끌어서 반탁운동 이끌은 사람이 김구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을 때 굉장히 친일파, 일제시 지주 잡은 건 한민당이고, 뭐 이런 것들 뭘까지 머릿속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민족전선, 민자는 무슨 주의 계열의 통합조직이다, 사회주의 계열의 연합조직이다, 이런 것도 46년 2월달에 만들었다. 이런 거 깊이 있는 문제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하는데 순서 먼저, 그 다음에 인물학습, 그리고 사료까지 세 가지를 같이 공부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 정도 문제면은 정말 작년에 비해서 너무 평이했고요. 그래서 작년에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올해 막 너무 어렵게 준비한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미친 짓이냐? 전 그렇게 보지 않아요. 시험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지방직 문제는 제가 볼 때는 항상 그랬어. 노멀한 게 시험 보기 전에 내가 있잖아. 국가직이 제일 쉬웠고. 그래서 우리가 쉬운 문제들도 내가 막 가져와서 막 풀어보고 그랬잖아. 국가직이 제일 쉽고, 그 다음에 지방직, 서울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래서 지방직을 대비할 때 이 수준으로 대비하면 제가 볼 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직 문제는 조금 더 난이도가 높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좀 더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꾸준히, 다시 한번 얘기하면 겸손하게 꾸준히 공부를 하셔야지 우리가 대비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공부 시작하는 거 아니야. 한 일주일쯤 쉬었으면 좋겠지만 뭐 나는 안 쉬고 싶을까? 근데 여러분보다 내가 더 쉬고 싶을지도 몰라. 지난주에 내가 우리 엄마 보러 경주 갔다 왔거든.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가서 새벽 기차 타고 갔다가 저녁 기차 타고 왔어요. 그냥 아침에 그냥 갔다 왔는데도 엄마랑 같이 밥만 먹고 왔는데도 너무 좋더라고. 정말 안 그러고 싶겠냐마는 좀만 더 힘내고, 어차피 6월 지나면 엄마 지겹게 보지 않을까? 아니, 지겹게 보면 안 되는구나. 빨리 헤어져야 되는구나. 어쨌거나 좀만 더 마지막에 힘을 좀 내보자고요. 좀만 쉬었다가 이제 11회 할게요.